지금부터 꽃다발 실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꽃의 수명도와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로리스트에게 있어서 꽃의 수명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졸업식이라든가 당일 행사를 위해서 저렴한 꽃다발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로리스트 입장에서도 꽃다발 한 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격을 우선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꽃의 등급이라든가 수명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행사를 위해서 구입하는 꽃다발이라고 할지라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꽃다발을 찾으시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졸업식 꽃다발 용도로 그 꽃다발을 구입을 해가셨던 소비자께서 한번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졸업식을 위해서 작은 꽃다발을 하나 구입을 해갔었는데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 꽃다발이 너무 이뻐서 집으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화병에 꽂아주셨다고 합니다. 화병에 꽂아둔 상태에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꽃이 하나도 시들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좋은 꽃으로 다발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작은 꽃다발을 만들게 되더라도 좋은 꽃으로 또 오래 갈 수 있는 꽃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소비자들도 아주 많이 만족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스트가 꽃을 구입하기 전의 과정을 먼저 보게 되면은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은 어떤 유통 관계를 통해서 꽃의 상태가 많이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배 농장에서 꽃을 자른 다음에 경매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한 경매시장에서 일반 도매시장에 거치는 이 과정 안에서도 사실은 꽃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꽃을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수분 공급을 위해서 제대로 다듬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플로리스트는 꽃을 다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다듬은 꽃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수명도를 갖고 있는 꽃으로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작품까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작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만족해 할 것이고 그 만족한 소비자는 또 같은 플로리스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 경영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이 경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꽃 다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다듬을 때는 일반적으로 순서가 줄기에 달려있는 잎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물속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잎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꽃을 다듬은 다음에 반드시 모든 꽃들을 물속에 넣어야 되는데 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기 부분에 만약에 잎이 달려있을 경우에는 이 잎이 물을 통해서 빨리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잎이 이렇게 빨리 부패를 하게 되면은 미생물의 번식량이 많아지게 되고 미생물의 번식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줄기 끝에 물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 꽃은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에 달려있는 잎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꽃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꽃들은 이렇게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잎을 갖다가 제거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줄기는 일반적으로 칼을 이용하게 되지만은 줄기에 달려있는 잎을 제거할 경우에는 가위라든가 칼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시게 되면은 줄기 부분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에 달려있는 잎을 제거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식물한테는 좋습니다. 만약에 칼을 이용을 해서 줄기에 달려있는 이파리를 제거할 경우에는 줄기에 잘못하면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손으로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줄기에 달려있는 부분에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잎을 제거한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는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게 됩니다. 이때 이 줄기를 사선으로 자를 때에는 칼을 이용을 하거나 가위를 이용하게 되는데, 물론 가위로도 줄기를 자를 수는 있습니다. 자를 수는 있고 어느 정도 약간의 사선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게 되는 이유는 많은 수분의 양을 원활하게 흡수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은 이 물관의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이 물관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를 이용하게 되면은 종종 다듬은 상태에서 물에 넣었지만은 꽃이 신선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시드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자르실 경우에는 가위보다는 칼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사선으로 잘라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물관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넓어진 면적을 통해서 이 꽃은 많은 수분의 양을 짧은 시간 동안에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잎과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는 이 꽃을 바로 물속에 넣게 되시고, 이렇게 물속에 넣어진 꽃을 수분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4-5시간까지 물속에 담가둡니다. 그러면은 이 꽃은 아주 많은 양의 수분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흡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분을 많이 흡수한 꽃을 이용해서 꽃다발을 제작하실 경우에는 그 꽃다발의 수명도도 아주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꽃다발은 크게 고전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형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18세기 전의 형태를 고전적인 형태라고 칭하고, 그 이후를 우리가 현대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전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스타일의 가장 큰 구분점을 짓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줄기의 배열 방법과 또 한 가지는 형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고전적인 형태라고 칭하고 있는 꽃다발을 먼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형태를 가장 크게 구분짓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줄기의 배열 방법입니다. 지금은 사실 고전적인 형태를 제작을 하게 되더라도 옛날 스타일의 줄기 방법과 현대적인 줄기 배열법을 같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고전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줄기 배열법을 보게 되면은 줄기 자체보다는 다 완성이 됐을 때의 형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줄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교차로 완성이 됐을 때 형태만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줄기 자체가 어떤 한쪽 방향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배열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교차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교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꽃들이 계속 움직이는 방법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 완성했을 때 형태만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제작을 했을 경우에 아주 큰 형태의 다발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줄기에 일정하지 않은 이 줄기 배열법 때문에 다 완성을 한 후에 묶었을 경우에 이 꽃다발의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어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줄기 배열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한쪽 방향이 아닌 이렇게 교차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발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전적인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 줄기 배열 방법을 조금은 다르게 해서 현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적용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고전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형태를 모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을 했을 때 고전적인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대적인 스타일을 사용되고 있는 줄기 배열법을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스타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이고 조금 후에 보여드리게 될 현대적인 스타일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라고 하면은 이 고전적인 스타일에서는 전체적인 원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완성이 됐을 때 윗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만을 우리는 원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윗부분에서만 원형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꽃들이 윗부분으로만 집중되게끔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묶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 윗부분으로 많은 줄기가 보이고 꽃은 거의 가장 윗부분에서 둥근 형태로 모아지는 형태가 보이시게 되는데 이게 고전적인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기 방법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스타일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고전적인 형태도 지금도 물론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스타일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응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만드는 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꽃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모든 꽃들이 거의 중앙 부분에서도 윗부분으로 몰려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꽃들을 이렇게 사선으로 돌려가면서 윗부분으로 지금 다발의 형태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묶이는 부분이 될 이 손잡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많은 꽃들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잡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아직은 꽃의 형태가 원형이라는 형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적인 형태 같은 경우는 같은 원형이라 할지라도 길게 보이게 하는 스타일을 많이 잡기 때문에 꽃이 밑에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꽃이 밑에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줄기가 짧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지금 보시는 거 마지막으로 꽃을 배열을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라피아 끈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묶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리고 줄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묶이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꽃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까지 굉장히 많은 줄기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용한 모든 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윗부분에서만 둥글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사실은 우리가 꽃다발을 제작하게 된 가장 원초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가 가장 야생스럽고 자연스럽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꽃다발을 우리는 짧은 꽃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전혀 다듬어 놓지 않는 꽃을 넣는 방식으로 사용이 됐던 긴 유리화병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꽂아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꽃다발 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꽃을 보기 위해서는 낮은 선반을 이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부직포라든가 여러 가지 포장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종이를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꽃의 어떤 비중도가 낮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형태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꽃다발은 이거와는 전혀 다른 꽃병을 위한 용도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고 창의적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꽃다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 꽃다발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 꽃다발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딱 두 가지. 줄기 부분을 반드시 사선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다 완성이 됐을 때 손잡이 바로 윗부분이 180도라는 하나의 선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줄기 부분이 반드시 사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줄기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쁘고 가지런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꽃다발은 손으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 안에서 꽃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작을 하는 도중에 꽃들이 서로 움직이는 경우는 있지만은 줄기 부분을 반드시 사선으로 처리하시게 되면은 그 조금씩 움직였던 꽃들이 다 완성을 됐을 때에는 절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줄기가 사선이 아니라 한 줄기라도 중간에 교차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꽃다발의 형태는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 부분을 반드시 사선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꽃다발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손잡이 바로 윗부분이 180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꽃다발이 완성이 됐을 때 이 꽃병 안에서 안정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꽃다발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일반적인 상업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술적인 것 또는 공간적인 장식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형 꽃다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 선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원형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론적인 수업에서 언급을 한번 한 것처럼 모든 꽃은 강한 것과 그 다음에 중간 것, 약한 것으로 구분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강한 꽃, 중간 것, 약한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작은 꽃다발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작은 꽃다발에 사용되게 될 가장 큰 대가치도 작은 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아주 큰 꽃다발을 만들 때 사용되는 대가치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주 큰 대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꽃 중에는 딱 대가치라고 해서 지정될 정도로 아주 강한 이미지의 꽃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꽃다발의 크기도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큰 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만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 중, 소를 정확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작하게 될 약 30cm 정도의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대가치의 꽃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장미 3종류, 그 다음에 맨드라미, 라나클러스 2종류, 아네모네, 리샨사스까지가 오늘 사용하게 될 꽃다발의 대가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대가치보다 약간 작은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을 중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게 될 중가치 재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가치에 사용되게 될 라나클러스보다는 조금 작은 라나클러스가 중가치에 사용이 되게 되고, 백일홍도 우리가 보통 절화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름이 약 한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백일홍까지 있는데, 오늘은 그 중간 정도의 백일홍을 중가치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미니 스프레이 장미에서 그 다음으로 스프레이 카네이션까지를 오늘 다발의 중가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가치는 대가치보다도 작고 중가치보다도 작으면서 이 소가치들끼리도 강중약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재료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 선택한 재료는 천일홍 2가지 색깔과 솔리다스탐, 하이페리쿰, 그 다음에 소구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게 될 꽃다발의 대중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모두 다 완성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꽃다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사용할 만한 잎도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잎을 3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몬잎, 우리가 보통은 가울테리아하고 불리는 이파리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면적으로 사용된 이파리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루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루모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레몬잎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조금은 선적이면서도 연약해 보이는 잎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선택한 재료는 담쟁이 덩쿨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잎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열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꽃을 이용해서 다발을 완성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레몬잎과 루모라와 담쟁이를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재료를 이렇게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 순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처럼 모든 꽃다발을 제작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치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대가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운데 있는 부분에는 큰 꽃만 들어가고 중간 부분에는 중간 꽃만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연약한 소가치만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꽃다발은 부분별로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가 다 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 비중도의 차이는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 부분에는 반드시 대가치를 위주로 잡으면서 중간에 중가치와 소가치를 사용하게 되고, 대가치 부분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중가치 부분을 제작을 할 경우에는 중가치 재료로 사용되게 될 재료를 위주로 해서 중간중간에 대가치와 소가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소가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부분에 소가치 부분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 약간의 산만하게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가치로 마무리하시면서도 중에 해당하는 소재와 대에 해당하는 소재를 조금씩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가치 중에서도 가장 큰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빨간 장미를 갖다가 먼저 잡기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꽃다발은 현대적인 꽃다발에서는 막연한 것은 없습니다. 막연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다 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나왔고, 만들다 보니까 작아졌고, 만들다 보니까 커졌고, 이런 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재료를 선택을 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잡는 이 위치에서부터 나는 완성을 이 정도로 할 거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작하게 될 꽃다발은 지름 약 30cm 정도의 것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꽃다발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높이보다는 다 완성을 했을 경우에 이 반지름이 더 길게 나왔을 때 우리는 안정적인 형태의 꽃다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됐을 때 지름이 30cm 정도 된다라는 것은, 즉 반지름이 약 15cm 정도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안정된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이가 반지름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시작을 약 12cm 정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2cm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12cm가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는 15cm보다는 약간은 짧아 보이기 때문에 안정된 꽃다발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여기서부터 높이 12cm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잡기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 완성이 됐을 때도 절대로 이 처음 시작한 이 점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잡으실 때 처음에 잡은 이 높이가, 이 부분이 잡으면서 자꾸 변하게 되면은 이 꽃다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형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 항상 처음에 잡으셨던 그 손잡이 부분을 항상 처음에는 의식을 하시면서 움직임이 없게끔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잡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일단 시작은 대같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같이 부분에 큰 꽃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간중간에 중과 소를 같이 이용을 하셔야지만이 꽃다발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같이의 두 송이를 먼저 사용을 했고요. 대같이와 중같이 사이에 우리가 중으로 사용할 만한 재료를 그 다음으로 여기에 배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대같이 두 송이와 중같이 한 송이를 지금 사용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꽃을 선택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이 꽃의 높낮이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삼각구도의 배열법입니다. 이 삼각구도의 배열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게 되면은 꽃이 모두 완성이 됐을 때 여유로운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같이 두 송이와 중같이를 한 송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같이로 사용되게 될 꽃을 같이 한번 배열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손잡이 부분은 절대 이동은 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 손잡이 부분에 다듬지 않았던 이파리가 잡힐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파리는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에 줄기 부분이 사선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가시면서 꽃다발을 제작을 하셔야지,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한 송이라도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줄기가 배열이 되게 되면은 이 원형의 꽃다발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같이에 해당하는 꽃을 그 다음에 넣고요. 여기에 이제 넣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손잡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꽃다발을 잡으실 때 계속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만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이 손이 계속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힘을 통해 가지고 줄기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줄기가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줄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열기가 너무 오랫동안 전달이 되게 되면은 줄기 부분에 있는 물관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은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는 힘을 주지 마시고 모든 손을 이용을 해서 잡으시는 것이 힘이 덜 들어가고 꽃을 넣기가 일단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한 4-5송이 정도 잡았을 때 여러분들 제작을 하실 때 두 손가락만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편안하게 잡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꽃이 일단은 아직은 대같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같이 꽃을 위주로 많이 쓰고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중같이 꽃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같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그러면 대같이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처음에 잡은 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면이 살짝씩 밑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원형 꽃다발이 완성이 될 때에는 이 손잡이 부분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과 반드시 다 완성이 됐을 때 여기가 180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0도까지 오기 위해서는 꽃들이 일직선으로 배열이 되면 안 되고 잡으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대중소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이 각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 꽃이 계속 밑으로 방향을 잡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찰하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 각도를 나타내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제작을 하시면서 이 180도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약 한 30도 정도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꽃을 사용을 하면서 꽃의 각도를 조금 빨리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만한 재료를 중간중간에 같이 사용하면서 잡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꽃이 너무 같은 간격으로 조밀하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꽃이 수명도가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밑에서 이 통풍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재료 중에서 중간에 이 담쟁이 꽃을 중간에 넣어가면서 약간의 공간을 밑에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꽃과 이 앞에 있는 꽃들과 공간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약간의 여유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담쟁이와 같은 거는 담쟁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돈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을 약간씩 나타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약 한 45도 각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약 45도 정도.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대중소의 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45도의 각도를 만드셔야지만이 얘가 안정적인 원형의 스타일의 꽃다발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의 180도 지점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각도를 느끼시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중가치 부분에서 소가치 부분까지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주로 사용되게 되는 꽃은 중과 소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된 꽃의 높이가 15cm에서 진행이 된 것은 우리가 완성이 됐을 때 약 지름 30cm짜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소가치 부분으로 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180도라는 각도가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거의 소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길게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잡았던 그 손등 위치까지 꽃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잎소재랑 같이 만들면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더 이제 안정적인 형태와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를 느끼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 완전히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눈에 거의 손등에 180도까지 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기 위해서 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처음에 꽃을 조금 사용했을 때는 원의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돌릴 때마다 꽃을 거의 한 송이씩만 사용을 하셨지만은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지름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 송이씩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송이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서 꽃을 잡게 되시면은 속도를 빨리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180도가 거의 완벽하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로 진행이 있고요. 지금 이제 꽃다발이 마무리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눈에 180도라는 라인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180도 라인은 지금 여기 이제 묶일 부분이고요. 이 묶일 부분 바로 위가 거의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180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소가치 재료를 이용을 해서 지금 라운드라는 외곽선 라인을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파리, 이 소재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잡았던 모든 꽃들을 안정감 있게 마무리하는 지금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고 난 후에는 원형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삼각형이라든가 마름모라든가 초생딸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형태가 외곽선이 흔들거리거나 불안정하게 보이게 되면은 모든 꽃의 배열까지도 불안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이 끝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외곽선 마지막 부분이 정확하게 잘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몬잎 한 2대 정도 더 사용을 하면서 오늘 이 꽃다발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꽃다발을 봤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꽃들이 정상적으로 반원형의 형태며 180도 선을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꽃다발은 완성된 형태로 줄기 부분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줄기가 너무 길 경우에는 묶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잘라주시는 것도 일단은 작업을 마무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이 된 것을 줄기 부분을 묶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묶으실 때 철사를 이용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날카로운 선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줄기 이 부분이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라피아건을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사선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라피아건으로 단단하게 묶는다고 하더라도 이 꽃 줄기가 잘리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을 여러분들이 180도가 되게끔 형태를 모두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줄기는 사선으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사선으로 다 잘라주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수명도를 흡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꽃다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편하게 보는 게 거의 핸드타이드, 곧 핸드타이드 부케라는 것은 사람이 들고 다니기 편하게끔 만든 어떤 규모와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무게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꽃다발을 모두 핸드타이드 부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핸드타이드 부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 줄기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실 때 이 꽃다발이 반드시 바닥에 서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 꽃다발의 가장 주 목적은 바닥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 제작이 된 것을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화병 안에 넣었을 때 꽃다발이 안정적으로 서 있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현대적인 꽃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줄기 부분을 자르실 때 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꽃병에 올려놨을 때 안정감 있게 그래서 줄기 부분은 사선으로 그 다음에 이제 꽃병에 넣었을 때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180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꽃다발은 화병에 넣었을 때 안정적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꽃다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작은 꽃다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연습하시게 되면은 요 하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과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제작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꽃다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꽃다발이 나중에는 묶은 기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이 꽃다발이 곧 어마어마한 공간 장식에까지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꽃다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만드는 제작 방법을 익혔을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규모 있는 공간 장식에까지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은 지금 현재 꽃꽂이보다도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꽃다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